침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푸틴에 맞서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모든 러시아 군인들과 사랑을 나누겠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러시아 일방적인 침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 한 여성은 드레스 대신 군복에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서기도 했고, 한 러시아 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조롱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푸틴 대왕님 만세,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오면 땡큐, 우크라이나 미녀 꼬시는 법 좀 가르쳐달라. 이 말들은 놀랍게도 현재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실제로 남긴 댓글 중 일부입니다. 조롱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두고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중국인들은 제발 사라져달라며 SNS에 대놓고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때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를 두고 김태희가 밭을 갈고 전지현이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나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현대시대의 미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인데, 이런 덕분에 국제 미인 대회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에는 왜 미녀가 많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독특한 민족 구성 때문이죠. 구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유라시아 북부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연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5개 국가가 모여 구성한 공화국이었고, 현재는 해체됐지만 러시아가 직속으로 이어받으면서 여전히 소련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특이했던 것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합이었다는 것 외에도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러시아인 외에도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라트비아인, 우즈베크인, 아르메니아인, 타지크인, 조지아인, 타타르인처럼 자기의 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을 가진 주요 소수민족, 그리고 자치단위를 갖지 못한 기타 소수민족 등 무려 19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민족이 살았다는 점입니다. 민족 구성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들을 통칭해 슬라브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슬라브인은 대략 3억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자 동유럽과 남유럽,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쳐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역에 따라 크게 3개 종족으로 구분합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속한 서슬라브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속한 동슬라브족,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이 속한 남슬라브족인데요. 이들은 사실 외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금발의 슬라브인을 보았다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벨라루스나 북부 러시아인입니다. 러시아인 대부분 검은색 눈과 머리카락을 가졌고 길쭉한 두상, 납작한 얼굴, 툭 붉어진 코를 가졌습니다. 반면 슬라브인 원형에 가까운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인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비교적 넓은 면상과 검고 짧은 머리카락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소련에는 190여 개 소수민족이 얽히고 설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민족 간의 가족 구성이 일상화되었고,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장점만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다 보니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하얀 피부에 길쭉한 키, 회색빛이 감도는 긴 생머리를 가진 정통 러시아인들이 이민족과 결합하며 현대시대의 미인을 등장시켰죠. 그런데 특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슬라브인들은 최근 여성스러움을 버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여성들의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가 따로 있냐며 입대를 서두르는데 해외에 거주하던 여성들까지 입국해 입대하는 추세라고 하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들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4일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단지로 알려진 자포리자 원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성별, 국적, 배경, 전투 능력에 관계없이 싸울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자원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군이 흔치 않았지만 이후 여군의 군입대가 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10%가 여군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여성이 35,000명인데 이 중에는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병사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나스타시아 레나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데요. 2015년 24살의 나이로 미스 그랜드 우크라이나에 뽑혔던 그녀는 세계 미인 대회에 우크라이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고 러시아 침공 직전까지 모델과 터키에서의 홍보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침공 직후 자원 입대한 후에는 도로 표지판을 제거하는 등 러시아군의 혼란을 불러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든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침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겠다며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는 러시아군 외에도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전생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제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들은 러시아 편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최악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발생 직후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에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때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당사국인 러시아의 비토로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반대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각감정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는 양다리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유엔은 2일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침공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중국이 또 기권을 했습니다. 인도, 이란 및 중국 등이 기권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리아, 시리아 등이 반대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문외에 가까운 행동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침공 직후 푸틴은 TV로 생중계된 3시간가량의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이 영상이 중국에서 무려 11억 회나 재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푸틴 대왕, 구소련 최고의 유산, 이번 세기 가장 위대한 전략가라고 칭송하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온다면 땡큐 또는 우크라이나 미녀들 꼬시는 방법 좀 공유해달라거나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기꺼이 돌봐주겠다 등등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짓거리는 자국 네티즌들이 부끄러웠던 것인지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극소수 비이성적인 개인이 SNS에 올린 글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반중단체가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손절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는데 현재 남은 중국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1차 철수가 결정된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국경선과 인접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을 통해 귀국했지만 1차 버스에 오르지 못한 중국인들은 신분을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전 일본인입니다 라고 신분을 속이고 있다고 하죠. 반중 감정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외출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신분을 감춘다. 며칠 전 도로에서 검문 중인 무장군인들을 마주쳤는데 중국인이냐고 묻길래 일본인이다라고 답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후기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지 중국인들에게 함부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오성홍기도 외부에 부착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반중 감정은 물론 중국 정부의 결의안 반대와 더불어 생각 없이 싸지르는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봉황위성TV가 제작한 뉴스 방담에 출연한 저명한 시사평론가 숭중핑이 이번 사태는 결코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현지에서 그대로 번역돼 보도되면서 반중 감정을 악화시켰는데요. 숭중핑은 침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목표는 영토를 약탈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의 이번 행동은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침략 행위가 아니다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서방 세력의 무장을 제거하는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경우 곧장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발언은 거의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도됐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자신의 SNS에 제발 중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달라고 남기는가 하면 한 20대 여성은 웨이보에 중국어로 중국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면서 SNS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장난처럼 조롱하는 행위를 멈춰달라. 당신들이 전쟁을 조롱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매우 상처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정치인이 한순간에 몰락했을 때, 또는 명문대 나온 친구가 백수로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 등등,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불행하다는 소식에 은근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하죠. 이런 심리 상태를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만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샤덴프로이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중국인들의 심리 상태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